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라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몇 초 전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80% 이상이 사전에 전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 또는 근육통으로 생각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조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10초 전조 증상과 혼자 있을 때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입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 첫 번째, 가슴을 꽉 조이는 듯한 압박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하면 극심한 가슴 통증을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마치 코끼리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위에 올려져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압박감은 보통 가슴 중앙에서 시작돼서 점점 강해집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목구멍까지 조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이 몇 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 아팠다가 괜찮아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은 원인 없는 식은땀입니다. 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더위를 느끼지도 않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마와 목 뒤쪽, 겨드랑이에 땀이 줄줄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은땀은 우리 몸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즉시 비상모드로 전환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시점에서 감기 기운이나 몸살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걷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어려워지고 공기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호흡곤란은 심장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하지 못해서 폐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누워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숨쉬기가 더 편하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숨을 쉴 수 없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전조 증상은 어깨, 팔, 턱으로 번지는 통증입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통증이 왼쪽 어깨와 팔을 타고 내려가면서 심지어 턱까지 아프기 시작합니다. 특히 왼쪽 팔의 안쪽 부분이 저리거나 아픈 경우가 많고 때로는 오른쪽 팔이나 등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사통은 심장 주변의 신경이 다른 부위의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이런 방사통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고 점점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목과 턱이 아파서 치거나 이비인후과를 가려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극심한 불안감과 어지럼증입니다.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서 어지럼증까지 동반됩니다. 마치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환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증상은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심장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느낌이나 바닥이 꺼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심장마비 10초 전부터 몇 분 전 사이에 나타납니다. 하나의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한 65세 남성은 저녁 식사 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했다고 생각해서 소화제를 먹었지만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왼쪽 팔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119에 신고해서 빠른 치료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의 한 72세 여성이 새벽 4시에 갑자기 왼쪽 팔이 아프고 숨이 차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잤나 생각했지만 턱까지 아프기 시작하자 딸이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90% 막혀 있었고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68세 남성은 골프를 치던 중 갑자기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가슴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동반자들이 처음에는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식은땀까지 나기 시작하자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고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조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항상 극심한 통증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은은한 불편감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다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가슴 통증보다는 메스꺼움, 구토 등 통증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응급 대처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이때 반드시 스피커폰을 사용하세요.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식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전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주니까 전화를 끊지 마시고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능하다면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삼키세요.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서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꼭 씹어서 삼켜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 출혈 병력이 있는 분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호흡을 하면서 강하게 기침하세요. 이를 기침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르는데 기침할 때 흉곽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심장에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2초마다 한 번씩 깊고 강하게 기침하세요. 하지만 이 방법은 임시 방편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집안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요즘은 아파트 단지나 공공장소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집 주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다면 문을 열어두세요. 의식을 잃을 경우 구급대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와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119에 신고하고 다른 한 사람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심폐소생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흉부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흉부 압박은 가슴 중앙,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아래쪽을 깊고 빠르게 눌러주세요. 양손을 깍지 끼고 손목을 꺾지 말고 팔을 쭉 펴서 체중을 실어 누르세요. 압박 깊이는 최소 5cm 이상, 최대 6cm까지 눌러야 합니다.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로 빠르게 누르세요. 압박 후에는 완전히 이완시켜야 하고 손이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인공호흡은 기도를 확보한 후 1초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숨을 불어넣으세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인공호흡보다 지속적인 흉부 압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보통 4-6분 내에 뇌손상이 시작되므로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켜서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수영, 자전거 타기, 조깅도 좋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갑작스럽고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염분 섭취를 하루 6g 이하로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많이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 등을 일주일에 2-3회 이상 드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튀김, 과자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해서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소는 충분히 드시고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견과류도 적당량 드시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모두 심장마비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이런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0세 이후에는 매년, 그 이전에도 2-3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압은 12,080 mmHg 이하,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 200 mgdl 이하, 혈당은 공복혈당 100 mgdl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서 심장마비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심장마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과도한 음주 역시 심장에 부담을 주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금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충분한 수면과 취미 활동, 명상이나 요가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심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마비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마비는 나이 든 사람만 걸린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은 30-40대에도 심장마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은 심장마비에 안전하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심장마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셋째, 가족력이 없으면 안전하다. 가족력이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생활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음식 조절을 안 해도 된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장마비는 단 몇 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조 증상과 응급 대처법을 기억한다면 당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감, 식은땀, 호흡곤란, 방사통, 불안감과 어지럼증. 이 5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혼자 있을 때는 119 신고, 아스피린 복용, 기침 심폐소생술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작하세요. 평소에는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정기, 건강검진,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로 심장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